먼저 키노트로 위드 코로나 시대 리걸 배틀필드에 대해서 구태환 변호사가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태환입니다. 오늘도 벌써 4회째 기술과법 트렌드 웨비나인데요.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고 지금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키노트 해드릴 거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법률 규제의 쟁점, 접점이 변화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를 위해서는 삼성 KPMG에서 최근에 이번 12월호입니다.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를 참고했고요. 제 생각하고 아주 일치하기 때문에 훌륭한 KPMG의 이 보고 자료를 통해서 좀 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이번에도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 바로 내일부터 강화되는데요. 다시 완화와 강화를 반복적으로 풀고 있고 마이스 산업같이 오프라인에서 고객의 접점을 만나던 회사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또 상장된 회사들은 주가가 굉장히 폭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마켓에서 인사이트는 방향이 아니라 속도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소비로 넘어가고요. 온라인 모바일 시장으로 급히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 사업하시던 분들, 특히 오프라인 업체들도 온라인 비즈니스로 쉽게 빨리 넘기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저희 테크팀을 찾아온 고객과 상담을 했는데 굉장히 굿즈를 만드는 회사들 또는 실제 미술품을 취급하는 분들도 예를 들면 가상자산의 NFT 도입을 검토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사업에 있어서 디지털 변환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쟁점으로 레귤레이션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온라인 규제는 우리나라가 또 상당하죠. 그리고 아날로그에서 사업하시던 분들은 이 온라인 규제에 익숙하지 않아요. 특히 정보보호 규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규제들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이 됐을 때 플랫폼 환경은 또 다르죠. 지금 이번 정부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 플랫폼은 공급자와 소비자의 중간에 서 있기 때문에 공급자만으로 있을 때와 다른 새로운 양상들이 전개가 됩니다. 시민사회단체 또 플랫폼에 대한 약간은 반대하는 반감 분위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요즘에서 특히 ESG를 중시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있어서 이 거버넌스 그리고 규제에 친화적인 컴플라이언스를 잘 갖추는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하이퍼 컴피티션이라고 해서 업종 간의 그 영역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시장에서 활약하시던 분들이 모바일 산업으로 온라인 디지털 경제로 진행하면서는 여기는 뭐 완전 다르네 이런 것들을 미리 많이 접하시게 될 것이고요. 그것은 또 규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업종 간 구별이 없어지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단계인 상태인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는 기존엔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규제들이 들어오는 거죠. 사실 오늘 웨비나를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꾸미고 저희 테크팀이 주로 올해 다뤘던 주제 중에 10개를 선정한 것도 이제는 이런 다양한 규제를 동시에 들여다볼 시대가 됐다. 바로 빅블러와 하이퍼 컴피티션의 단계가 됐다라는 그런 인식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빅픽처를 보시라. 리걸 빅픽처가 무엇인지 보시라는 관점에서 기획됐기 때문에 이 쟁점, 이 분석도 아주 인사이트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돌아올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을 떠나지 않을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많이 겪지만 각종 협당체나 세미나들이 예전에는 오프라인 위주로 했던 것이 이제는 온라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프라인을 열 때 주최 측만 소규모로 모인다든지 합니다. 주객이 바뀐 거예요. 이제 오프라인으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적어도 온라인을 버리진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큰 인사이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모바일 디지털 경제로 급속한 이전으로 신규 사업 진출이 굉장히 활발한 것이 저희 고객들에게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플랫폼 사업을 해보시려고 해요. 특히 오늘도 주제가 있는 K컬처라든지 가상자산, 마이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 사업을 해보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 사업 환경은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죠. 특히 서민 이슈, 노동자 이슈, 소비자 이슈, 그리고 사업자 단체와 갈등 이슈, 정보보호 이슈 등이 오프라인 사업에서는 없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새로운 사업 모델 중심으로 한 새로운 규제 이슈의 대응 역량 강화가 플랫폼 사업 또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건이고요. 해결책은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걸 해결해 드리진 않지만 린테크 팀이 하고 있는 기술과 법 웨비나에 정기 구독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조금 도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네. 가상자산의 경우에 국내와 해외 규제 차이점이 궁금하다는 사전 질의가 있었는데요. 구태원 변호사 답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상자산은 우리가 2017년에 1차 비트코인 광풍을 겪은 다음에 우리 정부의 입장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돌아섰고, 부정적인 게 아니라 실제 부정적인 조치를 많이 취했습니다. 예를 들면 벤처기업 법을 개정해서 가상자산 취급자는 벤처기업으로 지정되지 못하게 했고요. 조세특례법을 개정해서 세액 감면을 못 받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규제들도 많았고요. 그러면서 소비자 보호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었죠. 그래서 특근법이 제정됐고, 특근법의 가상자산 사업자는 사실상 거의 인허가에 준하는 규제를 도입했잖아요. 뭐 아시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취득해야 되고, 이거 6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그리고 실명 확인 계좌를 가져야지만 원화 거래가 가능하게 하고, 사실 거래소뿐 아니라도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해 줄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플랫폼에서 페이먼트를 쓸 때에도 이런 원화로 충전하고 원화로 돌려받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것들도 전부 VASP로 묶여 있는 이런 심각한 규제 상황이죠. 사실 이것은 같은 FATF, 세계 돈세탁 관계기구의 권고사항을 따르는 다른 금융선진국에 비교해봐도 우리나라가 훨씬 강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그냥 증권거래법을 통한, 그리고 정부의 규제 하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반면, 우리는 사실 규제 안으로 들어가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외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등 금융선진국, 그리고 작은 나라지만 또 금융선진국인 싱가포르나 스위스 같은 나라들은 굉장히 열린 규제들을 취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국내와 해외 규제 차이는 아직도 실제 경직성에서 많이 차이가 있다. 뭐 저도 이제 여러 언론 매체에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미래 금융을 보완하는 또 기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매개체 역할을 하려는 이 블록체인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선도적인 지위를 가졌었지만 이제는 잃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상으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네.